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올해가 건국 70주년입니다. 건국 70주년의 성과를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한민족의 정신을 4개를 다시 찾았습니다. 첫째, 자주정신. 두 번째, 상무정신. 물을 숭상하는 정신이죠. 그 다음에 해양정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설명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과거 조선조의 전통을 끊고 발전하는 데는 2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되었다.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인권, 자본주의의 철학이 확산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군대가 한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을 용감한 사람, 규율 지킨 사람으로 바꾸었다. 군사 문화의 좋은 점이 한국의 국가 발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조가 왜 망했느냐? 자주국방에 실패해서 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했느냐? 국모라고 하는 민비가 일본인 깡패하고 거기에 부하내동한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궁에서 피살되고 그것을 막지 못하고 겁을 낸 고종은 러시아 영사관으로 도망쳐서 1년 동안 거기서 살고, 즉 무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공산주의자와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더구나 6.25라는 세계적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한 군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의 모든 젊은 한국인이 군대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군사 문화가 우리 사회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제개발할 때 한국인의 독특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그 정부의 명칭을 문민정부라고 했습니다. 민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군인이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문민정부, 그러면 군인은 소외됩니다. 그때부터 군사 문화를 매도하는 분위기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참 사고가 많았습니다. 육해공군으로 비행기도 추락하고 배도 뒤집어지고 철도 사고도 나고,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이것은 군사 문화 때문이다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외환 위기를 불렀던 것이죠. 남탓하다가. 그런데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군인들을 욕되게 하는, 그것도 군 장성들을 욕되게 하는 분위기가 또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집에 근무하는 공관병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 그 부인이 했다 해가지고 이게 언론에 많이 언급되더니 결국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받는 걸 읽어보면은 이른바 공관병 학대와는 관계없는 혐의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지법 형사 11부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고 처음으로 박 전 대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장과 변호인이 그동안에 자기 변론의 기회가 없었는데 이 법정을 통해서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은 고철업자로부터 5억 원대의 돈을 고철업자에게 5억 원대의 돈을 빌려준 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자 받는 건 당연한데 이자를 좀 많이 받았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 제2작전사령관 제2씨 모중령의 인사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을 시켜 보직 심의 결과를 변경한 혐의다. 이런 겁니다. 이게 처음 제기됐던 공관은 학대와 별건으로 구속 수사를 한 거 보니까 이게 별건 수사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관 병을 확대한 것은 그 부인이 한 거니까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래도 여론이 나쁘다. 그럼 뭔가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의 혐의를 찾는 것을 흔히 우리가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이 별건 수사는 금지됩니다. 이것은 인권 탄압입니다. 그런데 현역 육군 대장에 대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법정에 나온 박찬주 전 대장은 이 재판이 진행 재판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장 등 고위 간부가 보직에서 해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역된다. 군 인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럼 전역되면은 이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국방부와 군 검찰도 이 군 인사법 조항을 알고 있을 터인데 정책연수원으로 보직을 바꾼 다음에 현역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헌병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보직 해임된 즉시 자기는 민간인이 되었다. 그럼 민간인을 왜 군, 검찰, 군사재판에서 다루느냐. 그때부터는 이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수원지법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그런 반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이어가면서 다만 앞으로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전 대장과 변호인단은 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피고인이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스스로 이자를 더 늘려서 준 거지 그게 뇌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 고철 관련 군사업을 한 A씨와 업무상 관련성도 없다.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쓴 돈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 전 대장은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전역을 막으면서까지 현역 신분의 대장을 포성줄에 묶어 대중 앞에 세운 것은 상징적 의미를 위하여서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 장피를 쪼개기 위해서 현역 대장을 포성줄에 묶어 대중 앞에 세웠다. 그렇게 하려면은 보직 해임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 현역 신분의 대장을 포성줄 묶어서 대중 앞에 세우기 위해서 군 인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역시키지 않고 군인 상태로서 그렇게 했다. 이 주장은 정말 믿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역 대장이 포성줄을 묶고 대중 앞에 세우는 그런 쇼를 하기 위해서 군 인사법을 어기면서까지 전역을 미루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만약 이렇다면은 이것은 국군에 대한 모독 차원을 넘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군인과 국군에 대한 아주 치사한. 근데 이것은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한번 다투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헌병대 지하 영창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의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럽고 극심한 괴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보석 신청을 기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은 과연 현역 대장을 고의로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법을 저지른 게 있느냐. 군 검찰이라든지 국방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좀 별건 수사라든지 이게 과연 구속 사유가 되느냐. 불구속 수사를 할 사안이 아니냐. 왜냐하면 본안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권 유린적인 수사를 했다고 보리는 납득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장까지 오르려면은 군 인사라든지 군 조직의 특수성상 아주 반듯한 사람이 아니면은 대장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군은 민간인이나 이런 운동권 조직과 달라서 위계 질서가 있고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올라가는 동안에 수많은 인사 고과가 있고 평점이 있고 윗사람, 아랫사람, 옆 사람의 여론이 다 참작이 됩니다. 가장 제도적으로 모범적인 인사가 군 인사입니다. 그런데 대장까지 오른 사람이 파렴치범처럼 취급을 받았다. 파렴치범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 군사적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포로가 되었을 때 장교는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장교에 대해서는 군복을 입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교가 탈출을 했을 때는 포로가 되었다가 장교가 탈출을 했을 때는 처벌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유명한 드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때 베르당 전투에서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을 할 때 아주 대우를 잘 받았어요. 독일과 프랑스 사이는 워낙 전쟁을 많이 한 사이니까 언제 자기가 포로가 될지 모르니까 다른 나라 포로도 제대로 아주 대우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독서도 하고 뭐 글도 쓰고 하는 생활을 했지만은 탈출을 7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다 잡혔어요. 그러나 탈출한 데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포로도 이렇게 대우를 하는데 이분 박찬주 씨는 자기가 적국의 포로가 된 것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국이라면 어디 있습니까? 북한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인지 북한의 감옥인지 몰랐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군인은 어떤 직업인보다도 명예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원할 때는 국가 명령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명예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많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훈장도 있고 그 복장도 있고 뭐 연금도 있고요. 근데 미국에는 골드스타 패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참전했다가 가족이 전사를 했을 때는 그 가족 가슴에 이 골드스타 이 배지를 달아줍니다. 그걸 골드스타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예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집 앞에 요 깃발도 걸고 처음에 참전한 깃발은 이 파란색인데 전사를 하면은 황금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또 전사자가 생기면은 보통 대통령이 그 전사자 유족을 위로하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조금 실언을 했다 해가지고 막 언론에서 떠든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군인들을 예우를 해줍니다.
예우를. 그리고 동상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문명국가에 가면은 동상의 아마 거의 절반은 군인일 겁니다. 군인. 명예, 사기, 군인. 이것은 같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국에서 현역 대장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재판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려시대 때 있었던 무신정변 생각이 납니다. 1170년 고려 의종 24년에 정중부라는 이 상장군이 일으킨 게 무신정변이죠. 이 무신정변의 과정을 읽어보면은 군인들의 명예심을 손상시킨 게 원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신이 고려시대에 들어가 보면은 과거시험이 도입돼 가지고 과거시험 합격자니까 아무래도 문신이죠. 문신이 무신을 깔보는 그런 시대로 변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주 전쟁을 많이 했으므로 무신도 조선조의 무신보다는 그래도 조금 자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종 시절에 이 김돈중이란 이 문신이 무슨 자리에서 정중부, 나이도 많은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중부가 꽁하고 있는데 1170년 8월에 이 보현원이라는 데서 뭐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당시에 고려의 국기 중에 수박, 이거 아마 뭐 태권도 비슷할 겁니다. 이 수박 경기를 하는데 문신들이 누굴 보고 출전하라고 하냐면 나이가 60세나 되는 이소웅이라는 대장군 보고 출전을 시켜서 젊은 사람한테 혼이 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이러니까 한뢰라는 이 문신이 와가지고 이 나이 많은 장군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이걸 지켜보던 군인들이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궁정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문신들을 잡아 죽이고 특히 이 장군들을 욕보인 김돈중, 한뢰를 잡아서 죽이고 나중에는 의종을 귀양 보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무신정권 100년이 시작됩니다. 무신정권 100년. 우리나라 역사상 무신이 정권을 잡은 것은 삼국시대 이외에는 고려 때 1170년에서 100년 동안 계속된 1270년까지 계속된 이 무신정권이 있고 그 다음이 1961년에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에 의해서 그 뒤에 30년 동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군인 출신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 무신난의 예를 보듯이 이 무기를 든 사람을 함부로 모욕을 하면 참 위험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군과 왕은 절대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장군은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무신난. 그리고 5.16 군사 혁명에 많은 장교들이 가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의 과정을 알고도 묵인한 이유 중에 하나는 5.16 전에 4.19가 나고 나서 민주당 세상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세상이 되니까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군인들을 아주 업신여기고 국정감사를 하면은 군인들을 아주 욕보이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온갖 이권에 개입을 하고 해서 군인들을 화나게 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언론입니다. 그때 기자들이 사이비 기자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 사람들이 군인들을 주로 동네 북으로 여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는 박정희 의장이죠. 군사 쿠데타에 성공하자마자 잡아넣은 사람이 통역배와 사이비 기자들이었습니다. 이 기자들과 정치인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원한을 품었던 것이 5.16의 한 원인이었다는 사실, 이런 걸 종합했을 때 민간인이 군인을 욕보이는 거, 더구나 민간인이 그 군인은 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탱크, 비행기, 총,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욕보이는 것은
나라를 유지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심해지면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보복을 당한다. 이거 군인을 이런 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군인의 명예심을 손상시키는 일을 했을 때 그럼 그 군인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박찬주 전 대장은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이 정도 혐의를 가지고 구속 재판은 이것은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에도 손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건국의 초석이었어요.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 과정 때는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이 되어야 하고 인류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군이 할 역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 불구속 재판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